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거래소는요, 0.4% 정도 오르고요. 코스닥이 0.66% 하락세, 원달러 환율은 1,380원대 후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투자의 기술로 넘어가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마제스터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마제스터입니다. 예, 오늘의 주제 어떻게 잡으셨어요? 예, 자, FOMC 선물 5일 추세 추정. 자, 이렇게 키워드 정리했습니다. FOMC 오늘 밤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선물 5일선 추세 추종해 주셨는데 선물 시장은 현재 341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자, 먼저 FOMC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가 이제 금리 사이드를 보게 되면 지금 4.25, 4.5%입니다. 지금 동결적으로 계속 방향을 잡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물가 상승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 인플레가 2.4%죠. 예, 여기까지 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미국 입장에서 이제 보호무역 즉 이제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경기 자체가 좀 둔화될 수 있는 어떤 우려감이 시장에 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그 5월 7일 오늘 저녁이죠. 이 동결적으로 97.8%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존에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렸지만 금리 인하는 다음 FOMC 6월 18일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금리 인하 사이드로 좀 가지 않겠냐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외적인 어떤 이슈들 결국은 이제 다음 트럼프가 관세 유예 기간 90일이죠. 그래서 6월 말 정도가 될 텐데 제가 봤을 땐 그 전에 금리 인하를 좀 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줘야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동결적으로 간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시장 쪽에서 이제 어떤 포인트를 체크를 좀 해야 되느냐. 자,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 텐데 원화가 지금 보면 1,387원으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는 관점은 이제 1,420원일 때 어떤 얘기를 좀 들었냐면 원화가 이제 1,440원까지 이제 반등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그 반등 구간이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전저점이 이탈되는 워낙 강세 기조로 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게 우리 지난 1,400원대에서 이제 오늘 그 개장 시 원달러 환율이 1,387원으로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세는 이렇게 좀 돌리기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원화가 또 약세 기조로 좀 가게 되면 1,400원권 정도 여기 가면 또 맞고 떨어지고 이런 기조 자체는 이제 돌아섰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외인들 입장을 봐야 되는데 외인들은 원화를 워낙 약세에 사서 워낙 강세에 팔면 되는데 지금 그러지도 못하는 입장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미 포지션 자체를 선물적으로 이제 넘어오면 하방의 포지션을 지난 그 4월 9일까지 굉장히 많이 수익을 얻어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건 외인들이 방향을 만약에 상방향으로 계속 돌렸으면 이게 시장 자체가 급등이 나오거든요. 근데 일단은 외인들의 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최근에 포지션을 이제 방향을 바꾸기 위한 전략이다. 그래서 선물이 330포인트를 넘어섰을 때 우리 시장은 진바닥이 나온다 말씀을 좀 드렸고 그 이후에 337과 340 사이에 이제 박스가 한 5거래일 정도 진행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오늘 미장에 약세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시장은 지금 341.75로 가고 있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는 추세 추종으로 가야 된다. 이제 5일선 추세 매매를 해야 된다 말씀을 계속 좀 드리는 이유가 이번 옵션 만기 이후에 일단은 기조 자체는 정고점을 갈 수 있는 어떤 기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원화도 지금 상당히 좀 도와주고 있고 그 섹터별로 우리가 이제 조그마 지수를 상방향으로 견인할 수 있는 그 두 섹터를 보면 저는 뭐 답이 나오지 않겠냐로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수 쪽으로 가면요. 지난주 제가 이제 어떤 전략을 말씀을 좀 드렸냐면 지수 자체가 2,550에서 2,600포인트다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지난주는 이제 우리 시장 이번 주 월화에 그 휴장이 있었기 때문에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올리지는 못했고요. 오늘 시장에서 지금 현재 2,573포인트 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코스피가 이제 2,600 저기 위에 보이는 241 이평선이 있거든요. 241 이평선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자리를
모든 게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장중 변동성은 크게 뭐 동요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 오히려 오늘도 이제 눌림, 5일선까지 눌림에 매수 자리를 줬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기전자업종을 봐야 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전기전자업종이 지난주에 저점까지 내려와도 뭐 빠져봤자 22,000포인트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22,000포인트가 내려오게 되면 오히려 매수 자리고, 그리고 오늘 지금 22,130포인트 선이고, 하방으로도 내려올 수 있는 그 폭보다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 없습니다. 예. 우리 시장의 선물 지수를 말씀을 좀 드릴 때 외국인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관도 있고, 그리고 우리 국내 투자는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분도 있고, 그래서 그게 힘이 우상향으로 갔을 때 이제 시장 자체는 더 뻗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기전자 업종들도 22,130포인트 위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일단 1차적으로 좀 안정권 23,000에서 23,500포인트 선까지는 갈 수 있다고 판단을 좀 합니다. 그래서 지수도 그러면 241선은 넘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내겠죠.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61선까지 눌림인데, 코스닥 쪽에서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바이오 제약주들이 많아요. 바이오 제약주들은 제가 얘기하는 종목 이외에는 손을 대지 말자고 말씀을 좀 드렸던 이유가, 오늘 트럼프 관세가 이제 바이오 제약주 쪽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그게 직격탄을 맞았는데 잠시 후에 설명을 좀 드릴 텐데, 그래도 시장 자체는 이제 지금 718포인트 선인데 61선 넘어갑니다. 예, 넘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섹터들 쪽으로 이제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나온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 바이오 제약주들 쪽에서 지금 알테오젠이라든지, 예, 지금 하락의 자리, 그리고 보로노이라든지, 그리고 삼성바이오 대형주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자, 이런 종목들이 역배열에서 많이 못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뭐 리가캠 바이오라든지 코스닥 쪽에서 이런 폭 자체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오름폭이 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는 아무리 좋은 호재에 둔감하고요, 악재에 민감한 이런 자리가 나온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제약주 쪽에서는 뭐 제가 계속 얘기했던 삼성단 제약, 젠백스, 특히 이제 젠백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3만원권에서는 이제 매수다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20%, 30%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젠백스 쪽을 제외한 나머지는 뭐 제가 봤을 때 크게 뭐 메리트가 없다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지수의 어떤 그 방향성을 보기 위해서 반도체 쪽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게 되면, 자, 먼저 삼성전자는요, 지금 54,700원이거든요. 하단선에 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빠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기본적으로 일단은 58,000원, 6만원 선, 여기까지 가지 않겠냐고 판단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럼 빠질 확률이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올 때는 나머지 섹터별로 좀 조정이 나오는 건 맞죠. 시소게임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래서 외인들의 이제 매수로 주목을 해야 되는데, 오늘 외인들 매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57,000원 정도 넘어가면 매수가 유입되지 않겠냐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눌림 주고 지금 61선 넘어갈 수 있는 자리,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 이수페터시스는 지난주에 이제 급등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좀 쉬어가는 자리고, 한미반도체 눌림 주고, 하이닉스와의 어떤 그 결별 소식으로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다시 그 부분들은 이제 지난주에 조정이 다 나왔다 판단을 좀 하고 있고, 정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자리,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차전지 쪽으로 넘어오면요,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기간 조정을 마무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올라가는 시점 자체는 이제 그 거래가 늘어나는 시점입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지난주 금요일 대비해서 거래가 지금 오전장에 반 이상의 거래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거래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지금 상승의 어떤 그 자리 3.5% 급등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전지 쪽으로 거의 대부분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 이 가격 메리트가 있는 게 이제 LG 솔루션이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그날이 이제 4월 30일이었는데 이날 빠지고 이제 거의 다 이제 가격 조정이 다 나왔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비추세 국면의 어떤 바닥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거래가 증가하는 시점들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냐로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들 쪽에서도 에코프로라든지, 그리고 에코프로 BM, 예, 지금 정부채 쪽에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21선에서 지금 눌림 주고 다시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는 시점을 좀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구간들을 좀 시간에 쫓기는 어떤 매매보다도 좀 기다리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겠냐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중소형주 쪽에 조금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상황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WCP 같은 종목들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좀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약간의 어떤 그 개별 종목군들 쪽으로 먼저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느냐. 그리고 ESS 관련해서 서진 시스템이 지난 4월 9일날 매수 신호 뜬 이후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대형주 쪽에서는 아까 말씀을 좀 드렸지만 뭐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기전자 업종에 동요될 수 있는 연동될 수 있는 이게 종목들 뭐 우리가 대표적인 종목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먼저 지금 중소형주 쪽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점 좀 참고하시면서 시장을 보면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선물은 이제 5일선 추세 매매 대응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는 지금 눌림목이 거의 나오지 않죠. 예, 그래서 전기전자 업종들이 이제 하락보다도 올라갈 수 있는 폭 23,000에서 23,500포인트 선을 목표치를 보고 시장을 대응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저스터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투자의 기술 배워봤습니다. 선물시장 그리고 또 FOMC 오늘 밤에 있을 이 FOMC에 대해서 상당히 좀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클럽의 마제스터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